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되겠고요. 오후 6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장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어요.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쳤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만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약간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구간에서 21선 여기 이제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항받을 것인가 고기로에 지금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 반등이 이제 나오냐 마냐 고기로에 지금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좀 있습니까? 자, 이번 주에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월 CPI가 이제 발표가 되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구간이 좀 변동성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길 바라겠고, 그리고 미국 2월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자, 그리고 좀 우리나라 일정이 또 하나가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봤을 때 좀 보통 전례에 따르면 변론 종결 이후에 2주 뒤에 이제 선고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내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초점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이제 이런 중요한 일정들을 소화시키면서 충분히 이제 기회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오션도 뭐 계속해서 좀 주도주로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종목을 좀 보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 참치형 교육방에 오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혼조세를 이제 보여주는 가운데 이제 하나오션 역시 장중에 좀 높은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4% 정도 빠졌다가 다시 낙폭을 좀 줄여주고 고가를 81,100원 정도 형성을 하고 종가가 79,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하나오션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흐름을 좀 크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2000년도 이제 초반부터 해갖고 이 금융 위기 때까지 자, 엄청난 이 상승폭을 보여줬었거든요. 누가? 이때 당시엔 대우조선해양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 업계가 초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중국이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어요. WTO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로 연 한 10% 이상 고속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완제품 수출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뭐가 늘어났겠습니까? 해상 물동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거죠. 물동량이. 그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BDI 포인트, 발틱 드라이 인덱스, 벌크선 운임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1900한 후반대 한 70년대부터 80년대 이때 이제 건조했던 이런 선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체 수요가 생기죠. 보통 이제 30년, 40년 주기로 해갖고 교체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교체 수요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되었고 이러면서 이제 유가가 또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연료 효율성이 좋은 이런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때 당시 뭐 이 저금리 상황이었고 굉장히 좀 풍부한 유동성이 들어와 주면서 이 해운사들이 어떤 슈퍼 사이클을 맞았다. 이때 당시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그러고 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갖고 해운조선 시장이 이때부터 장기적인 침체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지. 몇 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2025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 규제로 인해 갖고 이런 환경 규제로 인해 갖고 노후 선박이 교체돼야 되는 이런 이제 필요성이 생겨난 겁니다.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고 그리고 지금 본의 이게 뭐 우연찮게 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 갖고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LNG 선에 대한 이런 이제 주문을 또 한국 조선사들에게 특별하게 했고 거기에 또 맞춰갖고 이 특수선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미중 해군력에 대한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이 특수선에 대한 발주 증가가 또 지금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있어갖고 이제 건조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K조선사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조선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고 다시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성수기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PER이고 PBR이고 그딴 거 다 집어치우세요. 그 맥락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하나오션이 이제 보게 되면 그 맥락으로 따져봤을 때 하나오션이 지금 작년에 10조 정도 벌었거든요. 작년에 10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12조 정도 벌고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 요 정도 벌거든요. 거의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한 4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수치예요. 근데 사실 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저는 일정 부분은 이제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만 볼 게 아니란 소리잖아. 그리고 PER이 뭐 PBR이 뭐 3배다 4배다 이런다고 해서 주가가 안 간다. 그렇지가 또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설명할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죠? 지금 이때 당시에 PER 같은 경우는 100배가 넘었고 이때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1년도에 얼마나 갔습니까? 삼성삼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요 때부터 해갖고 지금 3만 원도 안 하던 주가가 2021년도 이 꼭대기를 봤을 때 3만 원짜리 주가가 지금 고가 100만 원을 넘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PER 130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죠? 카카오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PER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다가는 여러분들 그 큰 거를 좀 놓치게 됩니다. 그죠? 자, 카카오 주가 보면 이제 지금 뭐 만 원짜리가 지금 17만 3천 원. 물론 중간중간 액면 분할하고 막 이런 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만 원짜리가 지금 17만 3천 원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뭐 4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요때는 좀 낮았네. 근데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라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때 당시 PER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225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뭐 나머지 뭐 종목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지금 하나오션에 있어갖고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탑 티어고, 특히나 특수선 쪽에서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회사가 유일무이하고 우리나라에서, 그죠? 특수선.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그리고 하나가 가진 이런 인프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어떻게 해요? 하나 엔진까지. 하나가 가진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고, 그죠? 해양 방산, 방산에 대한 모멘텀, 뭐 조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동시에 4개를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생산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당연히 프리미엄을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LNG 쪽 사업만 봐도 지금 30조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5조 정도 되거든요. 25조에서 5조는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런 이 역대급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진 상황에서 과연 하나오션이 요걸로 그냥 올해 시즌 아웃 이렇게 외치고 다 그냥 팔고 나갈까요?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끝인가요? 그러면? 이거 이제 끝인가요? 이제는 그만 갈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이게 끝일까? 하나 시스템은 저는 여전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엔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수치를 보고 그 뭐 이렇게 리포트 수치 기반한 이런 리포트를 쓰다 보니까 뭐 그렇다라고 뭐 100번 뭐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꺾이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뭐 하나오션이 여기서 제일 이제 고평가되고 PBR이 지금 4.7이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오션은 끝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단정 지을 거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몇 가지의 그런 근거로 인해 갖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또 경계는 좀 해야 되겠죠. 약간 하나오션이 타겟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타겟이 될 수 있죠. 충분히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뭐 하나오션 역시 공매도가 굉장히 좀 많이 설쳤던 그런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죠? 대우조선 해양 때부터, 그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지금 21선을 그대로 좀 지켜주고 있고 21선을 크게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크게 이탈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는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상승 이후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뭡니까? 헤드앤숄더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패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하단 라인, 이 라인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요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경계해야 되는 패턴이긴 하니까 그것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바로 5일선 회복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거는 요때부터는 우리가 조금은 차익 실현뷰를 좀 봐야 되겠죠. 일부라도. 그리고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건강한 조정 주고 여기서 뭐 조정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사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사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이제 하나오션은 이런 구간에서 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사서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지금 굳이 막 전략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주봉상으로 5일선을 지켜주는 한은 계속해서 우리가 들고 가되 만약에 주봉상으로 지금 5일선을 이탈시킨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차익 실현을 분할로 해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 윗꼬리 작업이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좀 들어오게 되면 뭐 이번 주나 뭐 다음 주까지는 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는 저는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추이를 좀 보면서 하자고요. 자, 그래서 참치형의 하나오션 영상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LNG선의 미국 MRO 예열 끝낸 하나오션 돈 벌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수주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수주 무조건 지금 막 수주를 한다고 해서 그 돈이 실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보통 이제 선박 이제 발주할 때 이 계약금의 한 5%에서 10% 정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0억짜리 계약을 이 수주를 따내면 거기서 5%에서 10% 뭡니까 1,000억짜리면 하여튼 최대 이제 100억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금으로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생기는 이제 수주 잔고에 대해서는 뭐 포함이 되지만 매출로 바로 인식은 안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보통 이제 건조 단계에서 선박 같은 경우는 보통 2, 3년에 걸쳐서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공정 완료 시점에 거기에 따른 이제 대금을 받죠. 그래갖고 이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런 공정에 대한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을 합니다. 진행도. 그래서 선박에 있어갖고 이런 완성도에 비례해서 매출과 이익을 점진적으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최종 인도가 딱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대금 받고 최종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 관련해 갖고 보통 이제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수주부터 해갖고 최종 매출 인식까지 보통 한 3년 정도 소요되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조금 더 빨라질 수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수주 호황이 본격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하나오션이 잘 해놓은 게 지금 이제 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사실 이제 6개월부터 한 1년 정도 선행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 미래 실적 개선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제 미리 선반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수주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미국 쪽에서도 이런 LNG 선이라든지 미국 MRO부터 시작했고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는지만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은 만약에 그 전제하에 계속 수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하나오션을 투자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